아 이거 청소리인데 라고 하고서 그냥 뭐지? 이렇게 겨눠요. 그러고서 아니면은 다음날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죽었다. 아 먹고 힘들어. 마시고 듣고 즐기고 자꾸. 안녕하세요. 박수도 제대로 못 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MM연구소 최 소장.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커피 헌터. 커피에서 네, 커피 헌터에 대한 겁니다. 커피 헌터라는 직업, 대표적인 분이죠. 네. 라이언스 커피의 노영진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커피 헌터에 대해서, 음. 커피 헌터라는 게 어떤 직업인가요? 일반 분들은 커피 되게 헌터. 생소하실 거예요. 그냥 뭐 우리 보통 헌터라는 거 많이 붙이게 되면 사냥꾼 뭐 이러는데 네. 커피 쪽에서는 네. 산지에 가서 경험하지 않은 커피 혹은 알려지지 않은 커피들 찾으러 다니면서 그런 네. 것들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아니면은 커피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고 뭐 수입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보통 커피 헌터라고 하죠. 한마디로 네. 헌팅하러 네, 헌터. 산지에 가는. 이게 안 나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커피가 자라는 생산지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프리카, 네. 케냐 등등 이제 인도네시아 네. 여러 산지들이 있는데 네. 그곳에 직접 가거나 또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커피를 이제 발굴해내고 그 발굴된 네. 커피를 소비자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네. 또 산지에 계속 개발하면서 네.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네. 그러니까 커피를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분들은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커피 하면 카페에서 끝나죠. 그쵸. 아니면 뭐 로스팅?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바리스타 끝나죠. 아니면 그죠? 로스터 네. 깨끗 그 정도 네. 수준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쪽은 사실상 들여다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그 기회가 재료를 없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네네. 실제로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갭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커피 쪽에서 헌팅을 하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그 호기심은 굉장히 적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뭐 네. 하는 사람이냐고. 네. 뭐 정말로 커피를 가지러 다니는 사람이냐. 근데 그 이상의 일을 하기는 하죠. 실제로 수입이나 관련된 것들을 다 하긴 하는데 네.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네. 알려지지 않은 커피 혹은 새로 개발되는 커피들을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포지셔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네. 대표님도 지금 10년 거의 10년 됐죠? 네. 이제 조금 넘었네요. 네. 예, 그렇게 네. 했는데 그러니까 커피 헌터라고 하기에는 되게 부끄럽지만 어쨌든 이제 산지를 찾아서 이제 그 안에서 있는 커피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욕심이기도 네.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 대표님은 일단 커피하고 인연은 어떻게 맺으셨나요? 그 커피하고 인연. 그거 네. 풀려면 한 시간이다. 일단 그 커피하고 간단하게. 인연 이제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아차 하는 순간 들어왔습니다. 네. 아. 네. 아, 정말 간단한데 커피를 즐겨 먹는 또는 커피에 관련된 업을 통해서 접했던 건 아니고 그냥 커피가 갖고 있는 생리가 좋아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네. 커피가 잘하는 나라는 모두 다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렇죠. 놀러 가기 네. 좋은 곳. 그렇죠.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놀러 갈 수 있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가기 힘들죠. 그렇죠. 가기 힘든, 가려고도 안 하는, 네. 생각도 없는 곳인데 저한테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네.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고 싶었는데 찾아다니면서도 돈들 벌고 싶었고 일도 네.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커피라고 하는 아이템이랑 이제 뭔가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이제 외국 나가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호기심도 많고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업종 커피 헌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랑 만나게 됐고 네. 그렇게 계속 그쪽 방향으로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있더라고요. 눈 뜨고 일어나면은 콜롬비아고 네. 눈 뜨고 일어나면 과테말라고 뭐 이런 느낌? 네.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건 그거죠. 보통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그 커피 헌터라는 그 포지셔닝보다 네. 커피 찾으러 다니는 전문가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그쵸.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커피를 재미있게 혹은 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커피 헌터라는 이 위치 혹은 그 직종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소비자 쪽에 가깝나요? 아니면은 솔직히- 유통에 가깝나요?
소비자 유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농부랑 더 가깝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예. 생산과, 왜냐면은 네, 그쵸.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그들이 뭘 생각하고 그들이 뭐 때문에 만들고 그들이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네. 그들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쉴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한 다리 건너서 그냥 만드는 입장에서만 쳐다본다고 하면은 그들이 뭘 왜 그렇지.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산지를 가시게 된 계기. 어차피 뭐 계기. 처음에 커피를 시작하셨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커피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커피를 음. 배웠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뭐 그쵸. 산지 가야지, 산지 가서 배워야지. 요새는 좀 이러면 덜하긴 안 하죠. 되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안 안 되니까. 되죠. 네. 처음에 이제 어쨌든 커피라는 이 업종으로 들어온 다음에 네, 처음에 이제 산지는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 정말로 들어오고 나서 네. 그냥 그 단순한 극한의 호기심으로 네. 커피가 나는 곳이 어디야? 가볼까? 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동티모르로. 네. 정말로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커피가 정말 나무에서 나나? 네. 네, 커피가 자라면 어떻게 생겼을까? 커피가 자랐을 때 맛은 이런 건가? 그냥 그 정말로 갖고 있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갔고 그곳에서 굉장한 호기심을 네. 이제 해소하고 온 거죠. 네, 아, 이런 게 커피구나, 이렇게 나는 게 커피구나.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헌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 자연에서 그런 것들이 자라는 과정을 내가 느끼는 게 굉장히 컸던 거고 네.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경험을 쌓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농부와 농장들과 계속 그 커넥을 이어가다 보니까 네. 아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게 계속 생각나는 거죠. 네. 네.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해요. 커피를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커피 헌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라는 게 열리기 전에 먼저 그 곳을 방문을 하는 그쵸, 거죠. 방문을 하면은 그곳의 자연 환경과 그곳의 컨디션들을 일단은 관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이제 각각의 농부와 각각의 유통사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맛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아 이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맞을 것이다. 또는 현재 이것들이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분한 의사 표현과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것들이 정말로 이제 이 한국이라는 우리 소비국에 어떻게 전달이 됐을 때 정말로 이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이 될까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과정 안에서 이제 현지에 계속 체류하면서 컨디션을 체크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네. 계속 눈으로 보면서. 네. 뭐 모든 커피를 다 살 수는 없고 네. 그 기준 정도와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이게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팔릴 거 가져온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써야 되는 거고 네. 어딘가에 쓰려면은 쓰는 사람들의 니즈에 어쨌든지 간에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격, 그 다음에 가격. 퀄리티 이 두 네. 가지인데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냥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격을 무시는 못하는 네. 거죠. 하지만 이것들의 또 하나의 있는 부분이 이제 퀄리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소비자에서 원하는 패턴에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예. 한 예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국이 좋아하는 맛이 있고 네. 옆에 있는 일본이 좋아하는 맛, 그다음에 중국,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좋아하는 맛들이 있는데 네. 그 맛들에 맞게끔 잘 전달해 줬을 때 예, 그렇죠. 그런 니즈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네. 하나의 일인 거죠.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를 가서 맞춰서 사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가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와서 소비자들 소개시키는 어떤 쪽인가요? 이게 이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커피가 나는 시즌은 정해져 있고요. 네. 그 시즌 안에 얼만큼의 물량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게 그 순간의 니즈가 확실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다. 음.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대인 네. 경우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공급이 엄청나게 원하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제 수요가 많을 때. 그렇죠. 네. 수요가 많을 때는 이때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어떻게 니즈를 맞춰줄 것이냐.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산지에 가시면 그래도 이제 산지 사람들이
보는 또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네. 보통 어떤 선입견 아니면 어떤 생각들을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갖고 있을까요? 이게 가는 나라마다 어쨌든지 간에 한국을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로 제일 가까운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네시아인을 생각하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반대로 이거는 그냥 문화적인 거고 네. 떠나서 네. 그냥 커피 산지에 갔을 때 네. 산지에서 바라보는 한국인의 느낌은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에는 네. 약간 진짜 사기꾼? 아, 네. 뭔가 조금 너 여기 왜 왔어?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왜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아직 친하지 않거든요. 네네. 네. 와서 산지라고 왔어. 그쵸. 너 좀 궁금해? 나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 왜 궁금해? 음. 너 뭐 때문에 왔는데? 막 이런 거죠. 어. 네, 근데 이제 이 벽을 어떻게 허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벽 한 번만 허물면은 네.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가 되거든요. 네.